자, 어제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서 6월달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건가, 일종의 판단 지표 역할을 하는 수치가 추정대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년 전에 대비해서 4.0%, 또 전달에 대비해서 0.1% 올랐다.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가 좀 둔화됐다. 그래서 인플레가 지금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가 나왔고 11개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였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가 완전히 둔화되는 신호냐? 그건 아니죠. 지금 미국이 그 에너지 부분에서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관 물가 수준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금리 인상의 이유를 회피할 핑계를 삼은 거죠. 그는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한데 에너지하고 식품 같은 변동성이 큰 부분을 뺀 게요. 이게 지난 5월 대비 한 해 전에 대비 5.3% 올랐어요. 전월 대비로는 0.4가 올라서 똑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식료품 정도를 빼고 나서 보면 실질적으로 물가 수준이 만만찮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몇몇 기술주, 애플 같은 것이 사상 최고를 찍었다. 또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33,000선이다. 올 들어 28%를 올랐다. 한국에서도 일부 주식들이 호황이다 해가지고 마치 이제 환율도 1200원대로 내려가고 위기를 벗어난 듯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재뿌리는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데드 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가 잠깐 꿈틀거리는 이런 순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대한 붕괴로 가는 과정에서 잠깐 햇살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전부 그 햇살을 보고 이제 먹구름은 개였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미국의 인플레의 약간 둔화를 보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금 미국은 화폐 남발로 인해서 이 돈이 지금 제가 2007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시중에 깔렸어요. M2라고 부르는 통화량이요. 7조 원대에서 7조 달러대에서 21조 달러대가 됐고, 그리고 미국의 국가부채는 그동안 10조 달러대에서 31조 달러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후하고 지금하고의 비교해서 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15년, 14년 만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과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 미국의 GDP 성장이 3배가 늘어났다면 통화량과 부채가 3배가 늘어난 부분이 맞는데, 자, 미국의 GDP는요, 2007년에 14조 달러대에서 지금 23조 달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는 2배도 성장하지 못했고 60-70% 성장했다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 통화량이 3배가 늘고 미국의 이 국가 부채가 3배가 늘 동안에 미국의 GDP는 고작 14에서 23 정도가 되었을 뿐이다. 그럼 이거를 뭘 의미하느냐? 한 60%대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은 3배, 통화량 3배. 그런데 이 미국의 GDP는 고작 0.6배다. 그러니까 빚이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GDP 성장보다 5배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자산 가치 거품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가치는 그 땅으로 추락했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것은 지금 미국의 이번에 인플레가 약간 둔화된 부분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미국의 이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보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 침체와 실업 그런 것들을 통한 이 소비, 투자 감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고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화폐 난발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거대하게 불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경제 침체가 심해지고 그리고 대공황적 분위기가 강해지면 급격한 수요, 소비 위축으로 나타날 거다. 근데 제 생각보다도 상당히 일찍 미국의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비 위축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거품이 꺼져서 미국 사람들의 돈이 많이 날아가 버리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미국에서 자산 거품이 꺼짐으로써 부채 위기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도 있고, 그래도 계속 부채를 내서 돌릴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에 지금 이 돈 가뭄, 신용 경색이 은행 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이 디폴트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정부에 부채를 늘려야 되는데, 그 국채 발행을 1조 1000억 달러를 갖다가 시중에 푼다. 그것이 시중에 이 돌고 있는 통화량을 흡수해서 돈 가뭄을 가져올 거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이 소비 급감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추정이라기보다 제 추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부채 위기가 시작되었다. 뒤늦게 대형 부채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미국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 이 사람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돈을 찍어내는 목적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요, 돈을 많이 찍어서 그야말로 이 화폐 남발로 부채의 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헤지펀드를 운영해 막대한 돈을 벌어본 사람으로서 오늘날 미국이 어떤 방향을 택하고 있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그야말로 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빌려대고 너무 많이 버는 것보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부채를 갖다가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면 돈을 안 갖고 끝없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신용을 상실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를 해가면서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요, 감당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이유는 40년 동안 계속 돈을 풀면서 거품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자를 갖다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연준 의장 출신인 버냉키와 앨런,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대처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은요, 제로 금리에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계속 풀어댔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한국은행의 이창용이가 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고까지 해줬어요.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될 거니까 경제 주체들이 저금리 상황에 알아서 적응해서 리스크를 입지 마라, 손실을 보지 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로금리 형태로 가다가,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계속 부채를 쌓고 있는데, 이 부채를 갖다가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제로금리로
계속 돈을 찍어내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 미국이 부채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터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한국은 따라 내렸다가 미국이 이제 내린 금리가 감당이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돌아오자. 근데 미국은 그것도 모르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아니라 하다가 3월 달부터 입장이 바뀌었고 재작년 내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뭘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가도 잘 모른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잘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미국이 그렇게 내릴 때 적당하게 중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 따라서 거의 제로금리로 내렸다가 미국이 지금 5.25까지 올리고 6월달은 쉬어가겠지만은 두 번쯤 더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또 미국만큼 안 올리고 지금 미국하고 근 2% 차이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자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미국에서 이 디플레이션 효과가 커져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시켜서 인플레를 잡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그것도 모르고요. 지금 또 빚을 갖다가 쌓고 있어요. 자, 미국이 찍어낸 돈의 대가, 그리고 저금리로서 양적 완화로서 돈을 푸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자산 거품이 생겼고 물가 인상이 왔고, 그래서 지금 급히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되는, 그리고 자산 거품이 급히 꺼지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한국은요, 지금 그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그야말로 부채 위기가 시작되어서 너무 많은 부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국채를 살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팔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신용 경색이 일어난다. 즉 미국 국채를 갖다가 산다고 시중에 있는 돈들이 싹 미국 연준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돈 가뭄이 생기고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경제 침체로서 소비를 갖다가 굉장히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골드만삭스 CEO 같은 빠꼬미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다. 경제 침체가 아니지만 경기 침체처럼 보일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번 주에는 안 하겠지만은 향후 추가 인상을 하게 될 거고, 경제 상황이 복잡하게 될 거고, 경제 침체가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가 둔화됐다.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것을 한번 멈춘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 일본의 주식이 뜬다 해가지고 이 가짜 안정기, 데드캣 바운스에 만족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제 결론은 뭐냐? 지금 거대한 미국의 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 속에서 불황이 계속되는 미국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미국의 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지금 부채 위기가 오고 있고, 신용 경색이 오고 있고, 경기 침체, 경추락이 오고 있고, 소비 급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은요, 물가는 굉장히 높았지만은 자산 가치가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중산층이나 서민이 치르는 대가가 좀 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물가가 계속 한국도 높게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또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정부부터 바람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럼 물가는 올라가고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데 경제는 불황이다. 일자리는 없고 소득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망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또 자산 가치도 올라가면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중에 최악의 상황이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스태그플레이션 효과가
매우 크지만 한 구석에서 디플레이션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수요가 지금 미국에서 확 줄어들고 있어요. 돈이 없고 빚이고 회사가 지금 불황이고, 그래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거의 수요를 안 만들고 소비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거대한 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진행이 될 건데, 결국은 이게 대공황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플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정부 주도로 조작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여전히 높고, 그리고 경제는 이렇게 침체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2부에 계속하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자